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부동산 호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이 호재가 최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뭘까요? 땅땅 무슨 땅 구독자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네, 맞습니다. 교통 호재가 최고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버스 정류장이 생긴다거나 고속도로 톨게이트가 생긴다거나 원래 있던 도로가 넓어진다거나 이런 교통 호재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당연히 최고의 교통 호재는 지하철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지하철이 없었는데 지하철역이 생긴다? 그것만큼 좋은 곳이 없겠죠. 그런데 그곳이 서울이면서 그리고 그 새롭게 생기는 지하철 노선이 1호선, 2호선, 7호선, 9호선과도 환승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이라면 어떨까요? 에이, 그런 데가 어디에 있어 서울에 하실 수도 있는데 있다니까요. 지난 5월 달에 개통한 노선이고요. 이쯤 되면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죠?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주변에 또 어떤 주거지가 있는지도 설명을 드릴게요. 알겠어. 뜸 좀 그만 드리고 그 지하철 노선이 뭐고 어떤 동네인지 빨리 좀 얘기하라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초 책 광고. 집 살라고? 자, 서울 지하철 경전철 신림선입니다. 지난 5월에 개통을 했고요. 지도를 좀 넓게 해서 제가 이 신림선 따라서 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색강역, 대방역, 보라매, 당곡, 신림 쭉쭉쭉 해서 관악산 입구까지 오는 거예요. 이 중에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곳은 이 보라매 쪽입니다. 신림선을 설명드리는데 왜 이쪽을 설명드리냐? 조금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보라매 공원이 있고요. 이 앞쪽으로 주거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었는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이 보라매 쪽에 지하철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신 후에 이 신림선이 없었을 때 이쪽이 교통이 어땠을까? 그 비포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은 노선인 신림선이 보라매를 통과하게 되었구나 확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신림선에 보라매라는 이름이 들어간 역이 무려 3개나 됩니다. 일단 보라매역이 있고요. 보라매 공원역이 있고 보라매 병원역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신림선을 타보면 이번에도 보라매, 다음 역도 보라매, 다다음 역도 보라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행정구역상 보라매동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라매동 검색하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올렸다 내렸다 하면은 이렇게 빨갛게 보이죠. 이쪽이 보라매동인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보라매 공원이나 서울 보라매 병원이나 그리고 이 3개의 보라매가 들어간 역들은 보라매동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동작구에 속하고 있어요. 참 재밌죠. 여기가 왜 보라매동이 됐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크게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 보라매라는 게 뭔지 궁금하죠?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사냥용으로 길들여진 매를 말합니다. 야, 무섭게 생겼죠? 얼굴이 참 무섭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공군의 상징으로 사용됩니다. 전투기 이름도 보라매고 필승 보라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요. 땅땅 무슨 땅 구독자분 중에 서울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이 보라매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 크게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빨간색 치고 있는 것이 보라매역, 보라매 공원이 있는 곳이고요. 이 위쪽으로 여의도와 상당히 가깝고 강남은 이쪽입니다. 관악산과 서울대학교가 이쪽에 있어요.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거리로 보면 보라매 공원에서 여의도까지는 직선거리로 3km밖에 안 돼요. 굉장히 가깝고요. 보라매 공원에서 강남 어디 가볼까요? 강남역까지는 직선거리 9km 정도입니다. 보라매에서 일자리가 많은 가산 디지털 단지역까지 는 굉장히 가까워요. 3km죠. 업무지구와의 지리적 입지가 상당히 괜찮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 신림선이 보라매를 통과하는데 여러가지 핵심 노선과 환승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 설명드려 볼게요. 일단 이렇게 신림선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했고요. 이쪽이 보라매 쪽이에요. 일단 종착역인 여의도 색강역에서는 지하철 9호선을 환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9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방역에서는 지하철 1호선으로 환승이 됩니다. 이건 제가 1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보라매역에서는 이 7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7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림역에서는 서울 순환선인 지하철 2호선이랑 환승이 됩니다. 2라고 써보겠습니다. 1호선, 9호선, 7호선, 2호선 신림선이 이렇게 여러가지 노선과 환승이 편하구나.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뭔가 약간 설명이 아쉽죠? 지하철 노선도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전까지만 해도 이 신림선 이 노선은 없었죠. 최근에 지하철 노선도에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 신림이라고 써 있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라매 공원에서 탄다고 했을 때 여의도까지는 그냥 쭉 가면 됩니다. 환승할 필요가 없이 소요시간 9분이면은 보라매 공원에서 여의도까지 가능해요. 진짜 괜찮죠? 이거 없었을 때 어떻게 다녔을까요? 버스 탔나요? 그런데 이 보라매 공원역에서 신림선을 타고 색강역으로 오면 9호선 환승이 됩니다. 좌측으로는 일자리가 많은 마곡으로 가지고 우측으로는 강남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신논현역 있죠? 9호선 환승하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라매 공원에서 대방역까지는 소요시간 3분이죠. 이렇게 와서 대방역에서 1호선을 환승을 하면 올라가면은 용산, 더 올라가면 서울역, 그리고 종로권으로 연결이 됩니다. 원조 한양 도심으로 연결이 돼요. 9호선, 1호선 환승을 설명드렸고, 이번엔 보라매 공원에서 보라매역, 한정거장이죠. 소요시간 1분이요. 이렇게 보라매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을 하면 우측으로 가면은 강남으로 연결이 됩니다. 고속터미널 여기에 있죠. 좌측으로 가면 일자리가 많은 가산 디지털 단지와도 굉장히 가까워요. 소요시간 보면 보라매 공원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까지 12분입니다. 엄청 가깝죠? 그러면 보라매 공원에서 우측으로 타서 반포까지 가볼까요? 2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9호선 환승, 1호선 환승, 7호선 환승 설명드렸고, 이번엔 보라매 공원에서 아래쪽으로 신림까지 오면 소요시간 3분입니다. 보라매 공원에서 신림으로 와서 서울 순환선 2호선으로 갈아타볼게요. 우측으로 가면 바로 강남역까지 연결이 되고, 좌측으로 가면 일자리가 많은 구로 디지털 단지, 쭉 올라가면 홍대, 신촌, 시청까지도 연결이 됩니다. 자, 어때요? 지하철 4개 노선과 환승이 가능한 이 신림선이 정말로 괜찮죠? 그리고 이 보라매 쪽에 지하철이 없었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생활 편리성이 업그레이드 됐을지 감이 좀 오실 거예요. 이 3개의 지하철역이 서는 곳, 그리고 보라매 공원과 서울대 보라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 뭐 이 정도를 보라매다, 내가 보라매 쪽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정도 면적인데, 이 위쪽에 보면 여의도가 있잖아요. 대략 100만 평 정도 되는 크기고, 국회의사당, IFC몰, 현대백화점, 63빌딩 이런 것들이 있어서 많이 가보셨고 크기에 대한 감이 있잖아요. 약 100만 평인 여의도와 이 보라매랑 이렇게 보시면 크기를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보라매라고 불리는 정도의 구역은 여의도의 한 3분의 1 정도 크기? 뭐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땅땅 무슨 땅 설명이 마음에 드셨다면 한 분도 빠짐없이 구독을 꼭 부탁드리고요. 보고 계시는 이 영상 좋아요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알았어. 신림선 좋은 거 알겠어. 근데 너 타봤냐? 네, 당연히 여러 번 타봤고요. 지난주 일요일에도 탔습니다. 약간 창피하지만 제가 신림선 탄 거 사진도 소개시켜 드릴게요. 색강역이고요. 저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 보는 걸 좋아해서 항상 손에 이렇게 책을 들고 다녀요. 색강역이고 기존 지하철 9호선이 있고 여기 신림선이라고 써있죠. 9호선으로 환승이 가능한 색강역입니다. 신림선 내부고요. 신림선은 경전철이고 칸짜리예요. 이렇게 보면 일단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무인으로 움직이고 기관사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좀 많이 흔들립니다. 칸짜리의 폭도 좁고 혼자 움직이고 하니까 무슨 놀이동산? 롯데월드에 있는 모노레일? 그런 거 타는 느낌도 좀 납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 앞쪽이랑 뒤쪽에 이렇게 큰 창이 있어요. 이거 보면서 가면 되게 재밌습니다. 지하철 철길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다 볼 수 있는데 상당히 재밌어요. 이거는 또 다른 사진인데 아까 말씀드린 저 앞에 창문 보이죠? 이렇게만 봐도 폭이 굉장히 좁다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차역이 몇 개 안 되고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도착을 합니다. 근데 저 너무 못생기게 나왔네요. 가려야지. 옆에 있는 사람은 저희 집 내무부 장관님인데 땅땅 무슨 땅 영상에 사진 나온 거 알면은 저 엄청 혼날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지우겠습니다. 야야 지워 없어져라. 야야야. 신림선을 타고 신림역에서 내려서 2호선으로 갈아탔습니다. 강남 쪽으로 가고 있겠죠? 신림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넓잖아요. 흔들림도 적고 좀 더 넓고 하지만 좀 많이 낡았어요. 그리고 상당히 느리게 느껴집니다. 야 얼굴 지워. 1초 책 광고 집 살라고? 이 신림선은 재미있는 게 종착역이 관악산역이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아요. 등산 가방 맨 어르신들도 많고 도시락 들고 등산하러 가는 연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여러분도 궁금해하시고 저도 매우 궁금한 부분, 그래서 신림선, 보라매 공원역 이 주변 아파트 어떤 것들이 있고 가격이 어느 정도 하는데 이런 것들 궁금하시잖아요.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설명드릴 때의 시세랑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랑 가격은 달라져 있을 수 있습니다.
합니다. 참고만 해주세요. 일단은 보라매역 바로 앞에는 이 태성대 아파트라고 있는데 요거는 군인 관사 아파트이기 때문에 거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까운 곳으로는 이렇게 들어오면 보라매 파크빌 아파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세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신대방동 보라매 파크빌 423세대고요. 2002년 입주 21년차 아파트입니다. 33평 거래 내용을 보면 올해 2월달에 11억 5천만원 거래가 있었고, 작년 8월에 12억대, 그 전에 13억대, 12억대, 12억대 후반 왔다 갔다 했는데 11억 5천에 올해 2월에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면 이렇게 해서 약간 이런 움직임이 좀 있죠. 그 위쪽으로 보면 한성 아파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굉장한 역세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옆에 대방중학교도 있고 보라매 초등학교도 있습니다. 이 아래쪽으로 수도여자고등학교 있고요. 신대방동 한성 아파트는 272세대에 1995년도 입주 28년차 아파트입니다. 32평 실거래를 보면 작년 9월에 11억 9천, 그리고 작년 8월에 12억 거래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가지로 거래가 잘 안되는 시기인데 보라매 공원역 주변으로 어느 정도 가격을 형성하는지 알 수가 있겠죠. 로드뷰를 한번 보면 21년 7월 이미지고 보라매 공원역 공사를 하고 있죠. 지금은 개통이 돼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 보라매 공원역에서 조금 내려와서 이 왼쪽으로는 다 보라매 공원이에요. 인라인 스케이트장도 만들고 있었는데 개장을 했나 모르겠습니다. 요 골목으로 바로 들어가면 오른쪽에 체육센터도 있고, 바로 저 앞에 보라매 파크빌 있죠.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한성 아파트도 있고요. 구축 아파트의 모습을 갖추고 있고 초등학교가 바로 붙어 있어서 어린 자녀분 있는 분들에게 굉장히 편리하겠죠. 자, 이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라매 공원에서 한 정거장 더 오면은 보라매 병원역이 있습니다. 이 주변에도 주거지가 있는데 이쪽은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주상복합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병원 앞이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조금 확대해서 보면 이쪽 앞에 종합병원, 서울특별시 보라매 병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아래쪽에 보라매 아카데미 타워 있습니다. 신대방동 보라매 아카데미 타워고요. 35평입니다. 1998년 25년 차고요. 처음에 이 보라매에 주상복합들이 막 생겼을 때 굉장한 이슈가 됐었어요. 주상복합이라는 말이 알려지기도 전입니다. 35평 실거래가는 2022년 5월 달에 8억 3,800 실거래가 있었고, 올해 2월 달에 7억 8천, 그 전에 7억 8천대, 7억 3천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혜태 보라매 타워가 있어요. 여기도 96년 비슷한 시기죠. 혜태 보라매 타워 35평 가격을 보면 작년 10월에 8억 8천 거래된 이후로 실거래는 나타나지 않고 있네요. 이쪽 로드뷰를 한번 보면 저 앞에 보이는 게 서울 보라매 병원입니다. 종합병원이죠. 그 반대쪽으로 보면 이렇게 주상복합들이 있고 이렇게 뭐 회사들도 있고 빌딩도 많이 있고, 일단은 종합병원이 있고 롯데백화점도 있고 이쪽에 상권도 잘 형성돼 있고, 그리고 보라매 공원도 옆에 있죠. 자녀들 다 출가시킨 분들이 지내기에 참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쇼핑하기에도, 공원에서 운동하기에도, 병원 다니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30평대 이 가격이 8억대면은 타워형 아파트라서 뭐 재건축 호재나 뭐 이런 거는 없고 가격 상승률 면에서도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30평대 생활 편리성이 좋은 곳에 가격이 8억대다? 실거주로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그런 곳이 있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세권 한번 보겠습니다. 스타벅스가 몇 개 있는가 보는 거고, 스타벅스의 입점 개수를 보면 그 지역의 유동인구, 거주인구, 일자리 개수를 대략적으로 가늠은 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검색해보면 보라매 공원역 주변으로는 스타벅스가 없고, 보라매 병원역 주변으로 해서 스타벅스 보라매 공원 리저브점, 스타벅스 보라매 대교점, 보라매에 2개 정도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매장 위치만 봐도 이쪽이 좀 상권이 발달해 있다, 이런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보라매는 보라매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보라매 공원역과 보라매 병원역 이렇게 양쪽으로 주거지를 좀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원역 앞에는 수도여고, 보라매 초등학교, 대방중학교 이렇게 학교들이 있고, 신림선이 바로 옆에 있고, 기존 여의 대방로에 버스도 많이 있어서 여의도로 출퇴근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곳입니다. 실제로도 직장을 여의도에 둔 분들이 이곳에 많이 살고 계세요. 당연히 이 초대형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게 또 특장점이겠죠. 보라매 공원의 우측으로는 보라매 병원역이 있고, 대학
대학병원이고 장례식장도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롯데백화점이 있다는 것도 좋고요. 신림선 당곡역을 이용해도 괜찮아요.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이 신림선 보라매 쪽은 결국의 핵심은 여의도와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졌다는 겁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신림선이 생기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이 보라매 쪽에 지하철역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 7호선 쪽으로 나와서 7호선을 이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의도와 가까운데 여의도로 가는 지하철이 없었던 겁니다. 신림선 비포와 애프터의 상황이 얼마나 다른지 확실히 감이 좀 오셨죠? 현장 답사를 가시게 되면 우선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보라매 공원을 한번 둘러보시고 이쪽 주거지들에서 도보로 보라매역 타는 데까지도 한번 가보시고 서울대병원 쪽도 가보시고 롯데백화점 쪽 상권도 한번 보시고 회사가 여의도라면 신림선도 한번 이용해 보시고 여의대방로로 버스로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현장 답사 가보셨을 때 그냥 느낌만 보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하루 날 잡고 전체적으로 둘러보시고 특히 출근 시간에 지하철이나 버스도 실제로 이용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굉장히 번거로운 일이기는 하는데 한번 이사를 가면 얼마나 오랫동안 삽니까? 평생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출퇴근 교통 상황은 꼭 경험을 미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신림선과 보라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땅땅 무슨 땅 유튜브 채널 구독 그리고 이 영상 좋아요 버튼도 꼭 부탁드리고요. 이 보라매 쪽으로 이사 계획이 있거나 보라매 지역에 투자하려는 지인이 계시면은 이 영상을 공유를 해주세요. 공유해 주시면 신림선과 보라매 설명은 제가 드릴 거고요.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땅땅 무슨 땅이었습니다.